자, 이번 시간에는 파트 디자인 워크벤치 중에 트랜스포메이션 피처스 툴바를 익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서브 툴바는 이렇게 생겼고요. 요 중에 먼저 트랜슬레이트 기능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D 스케치 워크벤치에서도 트랜슬레이트를 다뤘고 시메트리라든지 미러링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듯이 이번 시간에는 3D 상태에서 과연 트랜슬레이트는 어떻게 시키는지, 그 시킨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은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카티아를 이용한 CAD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것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피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카티아는 잘 익히는 게 서로 먼저 그었던 부분이 잘 그어졌는지 확인하는 기능이 있고요. 스케치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픈이 돼서 에러가 뜨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씩 스케치 어널리시스를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물품을 준비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이걸 만든 이유는 제가 강의 자료에 이렇게 만든 이 부분을 만들어서 이렇게 트랜슬레이트 시켜보고자 하는 까닭입니다. 그럼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피처를 이렇게 가지고 와야 꺼내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첫 번째 게 트랜슬레이션이 되겠는데요. 디렉션 같은 경우에는 얘가 X방향으로, 여기가 X니까 여기 방향이면 X방향으로 놔도 되고, 이렇게 디렉션을 선정을 해도 이렇게는 선정하면 안 되겠네. 이 X방향으로 놓든지 아니면 요 면을, 안 되겠네, 페이스가. 면이 커서 그렇네요. 그러면 요 면을 X방향으로 하고 디렉션을 50mm를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요, 이런 식으로 프리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디스턴스 X 디렉션으로 50mm. 근데 X를 만약 Y로 바꾸면 저쪽 방향으로 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Z면 하늘 방향으로 이렇게 솟구치게 이동을 시키는 것이 이 트랜스포메이션 피처다. 이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요 값만 입력해서 이렇게 위치를 평행 이동시킬 때 사용하면 될 듯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테이션을 시켜볼 텐데, 로테이션 앵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액시스 앵글을 가지고 로테이션 하는 것을 시범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 피처의 두 번째 로테이션이 있고요. 어쨌든 로테이션을 하는데, 액시스는 지금 Z 액시스를 가지고 로테이션을 해볼게요. 그럼 마우스 3번 버튼을 클릭해서 Z로 바꾸고 각도를 50도로 해서 프리뷰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Z 방향이 하늘 방향이니까 이 방향으로 Z 액시스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회전하는 거지만 Z를 Y로 바꾸면 어떡할까요? Y 방향이 이 방향이 Y이기 때문에 Y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Y를 이제 요 방향이 Y가 되겠네요. 이렇게 요 축을 기준으로 해서 50도가 이렇게 회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요. X 방향으로 놓으면 X 방향은 요 방향이니까 요 축을 기준으로 해서 X축 요 축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50도가 회전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칭이 또 필요할 수 있는데, 대칭은 이제 영어로는 시메트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좌우 혹은 상하 반대 대칭 요소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 대칭이 될 텐데요. 클릭 시 정의창이 나타나면 레퍼런스를 선택해주는 순서로 대칭할 면을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 교재에서는 요 부분이니까요.
대칭을 나타낸 부분은 교재로는 132페이지에 이 내용이 잘 나와 있네요. 132페이지를 한번 펴서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칭은 여기 화살표를 클릭해서 세 번째 거가 대칭이니까요. 세 번째 거를 시메트리를 클릭해 주시고 레퍼런스는 요면을 대칭을 하면 이렇게 대칭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대로 된 거죠. 그 면 말고 다른 면도 대칭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면이 아니고 나는 레퍼런스 엘리먼트를 요 면으로 해서 대칭을 해주세요. 하면 또 이 부분이 이렇게 대칭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난 요 면이 싫고 요 면으로 해볼래요. 원하는 면 어느 면 대신 대칭되는 형상이 좀 틀려지는 거죠. 그 면에 따라서 이 면은 대칭이 안 될 거. 이 면도 대칭이 되네요. 이 면은 대칭이 안 될까요? 마우스 3번, 2번 버튼이랑 3번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바꾼 거죠. 원래 상태로 가면 이렇게 대칭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러가 이제 시메트리 대칭하는 기능이 될 듯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번째 미러가 되겠는데요. 미러는 기준면으로 대칭 복사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 시메트리와는 좀 시메트리는 좀 전에 시메트리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놓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원래 거는 없어지는 게 시메트리고요. 미러는 원래 것도 남겨놓고 미러링 하는 거죠. 이렇게 미러랑 시메트리랑 차이 이해되시죠? 예. 미러는 이렇게 원래 것도 원래 것도 남기고 이렇게 미러링 하는 거지만 대칭은 원래 거는 지우고 위치 이동을 시키는 대칭이다. 그걸 이제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미리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에 써 있는 내용이죠. 기준면으로부터 대칭 복사하는 기능이 있어서 미러링 엘리먼트 대칭면을 선택해주고 오브젝트 투 미러를 해주게 되면 대칭하려는 물체로 대칭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트 안에 어떤 부분만 대칭 복사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대칭을 이해했고요. 이번에는 조금 어렵거나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 렉탱귤러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귤러 패턴은 뭐냐면 이렇게 원 하나를 구멍을 뚫은 거 가지고 여러 구멍을 동시에 뚫는 그러한 요 복사를 해서 뚫는 그러한 거가 되겠고, 뚫는 방향을 어떻게 지정해 주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얘를 렉탱귤러 패턴을 만들기 좋은 사각형으로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걸 바꾸기 위해서 얘는 좀 지우고요. 센터드 렉탱귤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나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시키면 패드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얘가 지금 20mm로 이렇게 뚫려져 있으니까 여기 홀을 이 부분에 하나 뚫어 볼게요. 홀의 크기를 좀 한 20mm로 해서 뎁스를 10mm로 해서 홀을 뚫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렉탱글러 패턴이 이 트랜스포메이션 피처의 세 번째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딱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가 두 개로 돼 있고 스페이싱은 100mm로, 아니 200mm로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레퍼런스 엘리먼트는 이 선을 한번 해서 이쪽 방향으로 놓으면 여기서 200mm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 투 패턴은 솔리드, 커런트 솔리드 이걸 오브젝트를 하지 말고요.
요 부분을 오브젝트로 해볼게요. 요 좀 전에 만들었던 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를 200mm를 150mm로 해서 인스턴스를 3개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3개가 찍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160으로 하면 좀 더 리얼리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7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페이싱은 요 간격이 되겠죠. 요 홀의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요 스페이싱이라고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세컨 디렉션도 있지 않습니까? 세컨 디렉션은 100mm 정도로 해서 2개 정도를 파면 어떨까 싶네요. 네, 세컨 디렉션 하는데 레퍼런스 엘리먼트를 세컨 디렉션은 요 디렉션으로 해서 100mm가 좀 과했네요. 80mm로 프리뷰 하고요. 개수를 3개로 한번 올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음대로 조절하는 거니까요. 요렇게 해서 오케이 하면 렉탱귤러 패턴이 완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새로운 결제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만들 수 있었고요. 네,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렉탱귤러 패턴을 해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중에 원치 않는 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렉탱귤러 패턴 좀 전에 만들었던 대화창을 띄우려면 다시 이 렉탱귤러 패턴을 클릭해 주시고요. 요 복주머니 같이 생긴 부분이 있는데요. 오브젝트 투 패턴의 일종인데 여기서 홀 1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리무브라는 버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요거를 리무브 해주면 이고 싶으면 요걸 리무브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걸 이렇게 마우스를 좌클릭해서 리무브를 해주고 클로즈를 하게 되면 오케이 했을 때 그 부분이 패턴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한 내용이 이 내용이 되겠고요. 교재에는 요게 좀 복잡하니까 요거 교재를 자세히 뜯어봐 보시면 될 텐데요. 그렇게 해서 135페이지의 그 부분을 지우거나 하는 몇 개 더 지워볼까요? 한 개만 더 지워보면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렉탱귤러 패턴을 더블 클릭해서 이 복주머니 부분을 선택해 준 후에 홀을 선택해 주고 이 부분도 뺄래요 나는. 네. 이 부분을 또는 이 부분을 뺄래요. 아, 커런트 솔리드로 되어 있어서 그렇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얘를 클릭해주고 홀로 되어 있는 부분에 홀을 이 부분을 이렇게 리무브 할 수도 있고 여기도 리무브를 해서 몇 가지를 더 뺄 수도 있겠다. 다 빼려면 뭐 다 빼면 되겠죠. 그 내용이 렉탱귤러 패턴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렉탱귤러 패턴의 두 번째 거 부분이 있는데요. 모어 버튼을 클릭하면 포지션 오브 오브젝트인 패턴 창이 이렇게 뜨고요. 보통 원본을 기준으로 선택한 방향으로 복사할 수도 있지만 이 기능으로 원본을 기준으로 양쪽 혹은 양방향수 조정이나 방향 각도를 조절하여 패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정해서 그런 거를 조정하는 게 있는데 이 기능을 이렇게 쓰지를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패턴으로 나타나는 홀이 트리를 이렇게 끼면 트리 밑에 쭉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부분은 그걸 시행했을 때 그렇게 나타난다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있는 부분이 그거고요. 135페이지 보면 서큘러 패턴이라고 있는데 서큘러 패턴은 요 이렇게 원형 방향으로 패턴을 만드는 거가 되겠고 이거를 각도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재현을 해드리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큘러 패턴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XY 플레인 잡고 스케치 워크벤치를 입장하고요. 서큘러 패턴을 위한 서클을 키워주고
좀 큼직하게 하나 그려 놓겠습니다. 패드를 올려놓은 상태에서요. 서큘러 패턴을 위해서 뭘 그림을 주냐면 열색 분형을 한번 열색 분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좀 재밌는 패턴을 넣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테니까 이 부분에 스케치 워크벤치로 들어가서 열색 분형은 여기에 있었죠. 네, 요렇게 열색 분형을 이렇게 하나 그려보도록 했어요. 이렇게 해서 빠져나와서 홀을 뚫을 거는 아니니까요. 포켓을 이용해서 10mm만 뎁스가 가지도록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색 분형이 잘 뚫렸나요? 네, 그렇게 됐으면 이번에는 서큘러 패턴은 렉탱글러 패턴의 화살표를 클릭하면 서큘러 패턴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개수는 한 5개 정도, 스페이싱은 45도니까 8개를 해야 45도가 360도가 되겠죠. 그렇게 하고 레퍼런스 엘리먼트는 여기서 Z-액시스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Z-액시스가 요 하늘 방향이니까 요 방향이 Z가 되겠고, 커런트 솔리드를 요 열색 분형으로 바꿔서 서큘러 패턴을 8개를 네, 하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프리뷰가 되는 거죠. 물론 복주머니로 해서 원하지 않는 건 빼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크라운 데피니션을 클릭하셔서요, 이 부분에 둘을 한번 써주고, 네, 프리뷰를 한번 서큘러 스페이싱에 크라운 데피니션을 선택해주고, 서클 스페이싱을 마이너스 값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이게 플러스 값을 집어넣게 되면요,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집어넣어서 요 스페이싱을 마이너스 40도가 되게, 40mm인 만큼 되게 서큘러 스페이싱을 줄 수 있었습니다. 네, 열색 구멍을 원형 방향으로 먼저 만들고 크라운 데피니션을 이용해서 이 중심 방향으로도 모일 수 있게 이렇게 패턴을 해주는 기능. 그리고 원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서큘러 패턴이다. 패턴을 보통 매긴다 그러잖아요. 이 섬유하는 사람들도 패턴을 많이 쓰지만 우리 공학하는 사람들도 디자인할 때 패턴을 이용해서 써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서큘러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크라운 데피니션에 마이너스 값까지 처리해서 만드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었고요. 이번엔 유저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가 여러 가지 구멍을 이렇게 포인트가 있어야 이거는 가능하기 때문에 포인트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포인트를 찍기 위해서 패턴 하고 싶은 곳에 포인트를 찍어 보도록 할게요. 포인트는 이 프로파일의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렇게 포인트를 몇 개 찍냐면 5개, 6개 정도 찍어 볼게요. 원하는 점이 있을 거잖아요, 패턴을. 그거를 요런 걸 이용해서 패턴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요 렉탱글러 패턴 밑에 서큘러 패턴 옆에 요 유저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이 이렇게 있고 넘버가 이렇게 있으니까요, 오브젝트는 요게 오브젝트가 되겠죠. 패턴 하려는 오브젝트가. 그렇게 이걸 선택해 주시고, 포지션은 이제 우리가 지정해 주면 되는 거죠. 요렇게. 좀 전에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스케치해서 패턴하고자 하는 장소 포인트를 이용해 선택을 해줬고, 그 개수가 지금 스케치 3가 7개가 지금 선택이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 7개의 패턴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몇 페이지 안 남았으니까 여기까지 이걸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이번에는
요 다음 거를 한번 나가 보도록 할게요. 스케일 서브 바를 이용해서 스케일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링을 하기 위해서 스타트 파트 디자인으로 넘어오고요. XY 플레인 잡고 항아리를 하나, 꽃병이라고 할까요? 꽃병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유 도면인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3포인트 아크를 이용해서 아크를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샤프트를 이용해서 꽃병을 돌려서 만들고요. 360도로 샤프트를 해줘야 되고 프로파일은 스케치 1이고 엑시스는 이 엑시스를 기준으로 해서 꽃병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꽃병을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스케일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케일링은 여기 스케일링이고요. 스케일링에 여러 가지 메뉴가 있지만 레퍼런스를 XY 플레인을 먼저 한번 줘볼게요. XY 플레인을 가지고 2로 이렇게 바꾸면 XY 플레인이 요거라서 그쪽으로 바뀌었네요. XY를 YZ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XY를 YZ로 하면 이렇게 좀 것이죠. ZX로 하면 이렇게 2배로 커지는, 이 값을 2로 넣어서 2배로 되는 건데요. 이걸 2를 뭐 1.5라든지 이렇게 바꿔서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스케일링 기능 말고 어피니티가 있는데, 어피니티는 스케일의 요 다음 거, 요게 스케일이고요. 요게 어피니티가 되겠습니다. 어피니티를 선택해주고 X에는 1.5를 해주고 Y는 2를 해주고 Z는 3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X, Y, Z 방향을 임의대로 스케일링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이 어피니티 기능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페이스 베이스 피처가 있는데 요걸 반만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스플릿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스플릿은 요 서페이스 베이스 피처를 찾아야 될 텐데 어디 있는지 얼른 안 보이네요. 요 부분이 있네요. 첫 번째가 스플릿이 있게 되겠네. 스플릿은 이제 자르고자 하는 면을 선택해 줘야 되는 거니까요. 이 면을 한번 선택해 주면 잘라지겠네요. 이렇게 하는 것이 스플릿이 되겠고요. 네, 스플릿으로 해서 반을 쪼개봤고, 틱 서페이스는 지난번에 했는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이 완벽하게 있으면 좋을 테니까요. 스플릿 다 함께 틱 서페이스가 되겠고요. 50mm를 이렇게 올리고 싶다 하면 요 면에 대해서 위쪽 방향으로 올려주세요 하면 이렇게 두께가 형성돼서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로즈 서페이스는 채워지지 않는 서페이스 내부를 완전한 솔리드로 만드는 명령어가 될 텐데요. 클로즈드 서페이스를 얼른 만들어 볼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의 서페이스 디자인을 하면 그 모양으로 얼른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될 텐데요. 네. 한번 언두를 하고요. 와이어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안 될 수도 있는데 얼른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언두를 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스타트 미케니컬 디자인의 와이어프레임의 서페이스 디자인으로 넘어와서요. 얘를 이용해서 얘를 180도만 감아 볼게요. 프로파일을 180도로 레퍼런스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요만큼만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스타트 파트 디자인으로 넘어올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했던 게 요거죠. 틱 서페이스죠. 틱 서페이스를 클릭해서 오브젝트 투 클로즈를 선택해 주고요. 그럼 이렇게 채워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속이 채워진 거, 껍데기였는데 와이어프레임 채워진 걸 확인하실 수 있는 게 이 부분이 10mm로 이렇게 파보면 이게 채워진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10mm로 채운 부분을 이렇게 파주세요 하고 이렇게 파게 되면 파지죠. 여기까지가 교재 143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까지가 되겠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따라하기를 여러 가지 교재에 있는 부분 중에 이렇게 패드를 이용한 기기 요소 설계서부터 여러 가지 따라하기를 한 번씩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듣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